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첫 번째 뉴스는요, 역시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뉴스 다시 한번 또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 이 방송을 또 해드렸고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지금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방금 지금 보도된 내용인데요.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과 다른 새로운 뉴스가 나왔어요. 바로 LH 사태에 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론은 뭐냐? LH 사태 지금 권익위에서 조사했는데도 저 정도로 국민들한테 분노를 주는 의혹이 터졌는데 특검을 안 하고 넘어가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국민들이 질책할 것이다. 이런 요지의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래서 이미 재보궐선거도 하기 전에 여야 간에 특검을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이제 와서는 이제 특검을 해야만이 그 전모가 밝혀질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이런 여야 간의 합의한 내용을 우리 국민들이 벌써 다 잊었다고 생각하느냐? 어물쩍하게 넘어간다면 국민들의 실망, 그리고 이 질책을 뒷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이 권익위원회에서 이제 수사권도 없는데 이렇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놀랄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는 국민들이 이미 여야가 합의한 그런 특검을 통해서 전모가 밝혀지기를 바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LH 사태와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이 지난 3월 초, 그러니까 이 사퇴를 하고 난 다음에요, 바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때도 굉장히 현 문재인 정권에 관해서 대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공적인 정보를 훔쳐서 이 부동산 투기를 해서 돈을 벌으려고 하는 거, 이거는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공적인 정보를 훔쳐서 투기한다. 이렇게까지 이 LH 사태를 비판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우리 국민의 분노가 이러한 윤석열 총장의 비판으로 인해서 더 폭발하기 시작했고, 그 폭발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재보궐선거 때까지 이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큰 이 LH 사태가 큰 영향력을 줬다. 그러지 않아도 이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는요, 현 문재인 정권이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최악의 실정을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사태에서 LH 사태가 터져가지고 거기 그 문제에 관해서 이 공적 정보를 훔쳐가지고 이 돈을 벌려고 하는 이 파렴치범, 반드시 엄중히 처벌해야 된다. 그러면서요, 이건 경찰에서 맡겨서는 절대 안 되고 반드시 검찰이 강력히 수사를 해야 되고, 그 한 방법은 합동수사본부를 같은 거를 말하자면 LH 사태만을 전담할 수 있는 그런 특수본이죠, 일종의. 이런 이 수사본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그런던 이 윤석열 총장이 요즘 바로 이제 어제부터 이 권익위원회 결과가 이제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누가인지까지도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구체적으로 특검을 가라. 이렇게 촉구하고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윤석열 총장이 말이죠, 이 몰려드는 취재진한테 한 얘기를 보면, 우선 국민의힘 입당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늘 처음으로 이런 자리에 왔는데 내가 걸어가는 길을 보면 아시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이 향후 정치 일정과 관련해서는 여러분의 기대라든가 염려를 다 경청 알고 있고 제가 가는 길을 좀 더 지켜봐 달라.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이 우당 이회영 기념관의 개관식에 참석을 했느냐? 여기에 관해서는요, 어렸을 때부터 이 우당 선생의 얘기를 그 손자를 통해서 아주 잘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당의 삶 굉장히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말하자면 이종찬 원장의 할아버지가 우당 이회영 선생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종찬 원장의 아들과 아주 각기변한 초등학교, 대학교 친구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당 선생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이 아니냐, 존중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오늘 행사에서도 말이죠, 우당과 그 가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노블레스 오브리주를 생생하게 상징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 한 나라가 어떤 인물을 배출하느냐, 이런 거와 함께 어떠한 인물을 기억하느냐에 의해서 그 한 나라의 존재성이 드러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얘기는 결국 이 미국의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연설에 나오는 얘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이 행사 중에 상당히 특이한 것은 말이죠, 느닷없이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나타나가지고 윤석열 총장하고 악수를 하고 갔다는 거, 이것이 지금 상당히 이례적인 그런 동정 중에 하나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오늘 이 행사에 참여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은 장모 의혹, 그 다음에 대권 행보, 그 다음에 김종인 비대위원장과의 관계, 여기에 대해서는 일체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오늘 상당히 현장은 아수라장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지파들도 있고 반대파도 있고 말이죠. 또 취재진도 엄청 많이 오고, 그래서 아수라장이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지지파와 반대파 간에 말하자면 충돌까지는 아니지만요, 서로 고성을 지르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지 세력 측에서는 윤 총장 파이팅, 또 이 잘못이라 이런 목소리도 나왔지만은, 또 일각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거 개관식인데 자꾸 정치적 얘기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또 소리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장모 사건 해명하라, 이런 또 이 고성도 나왔고, 또 지지자와 반대 세력이 서로 얽혀서 서로한테 조용히 해, 길 비켜라, 이렇게 또 고성까지 오고 갈 정도로 굉장히 산만하고, 그야말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이 지지 분위기가 얼마나 강한지, 또 일부 또 이 반대파들의 목소리도 상당히 세다, 이런 얘기를 이런 이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윤석열 총장이 말이죠, 이 정치적 행보를 할 때마다 이런 지지파와 반대파들의 현장 충돌 가능성이 상당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선 국면이 본격으로 들면 이 관계 당국에서는 제가 보기에는요, 이 신변 보호 조치 철저히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파는 우파대로, 좌파는 좌파대로 윤 총장에 대한 이 지지와 반대가 상당히 격렬하게 충돌할 적에는 시도 신변 위협과 같은 일종의 크든 작든 테러 행위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경찰 당국에서는 실질적으로 윤 총장이 이제 대선 후보로 등록을 하고 좀 상당한 시간이 이제 지난 후에 말이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어느 후보보다도 더 강력한 신변보호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는요, 이 조국 얘기로 좀 넘어가겠는데요. 이 조국의 시간, 이것이 이제 많은 논란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송영길 대표까지 나서서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해서 조국 사태가 다시 불붙는 것이 여당한테는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여당 내에서도 특히 초선 의원들이 조국 사태에 관해서는 당이 공식적으로 어떤 입장을 일단, 그러니까 국민한테 공식적인 사과가 필요하다, 이런 이 비판을 쭉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송영길 대표가 마침 조국의 시간 이 책이 나오면서 다시 조국 사태 얘기가 본격화되니까 전격적으로 사과를 했어요. 그러면서 왜 하필이면 이 시간에 이런 책자를 내냐, 이런 비판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국이 지금 방금 전에 아주 특별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이 조국의 시간에 관해서. 이거는 정치가 아니다, 이 하나의 기록이다, 그리고 책략이 아니라 이게 토로하는 것이다. 이게 이 조국이요, 시원찮은 사람이 말은 잘해요. 그러면서 칼에 찔리고 베인 상처가 터져버리지 않도록 펜으로 꿰맸을 뿐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아직도 반성은커녕요,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격한 감정을 지금 가지고 있다. 이것이 이럴 때 지금 나와요. 왜냐하면 그래도 명색이 장관하고 명색이 서울대 교수를 했는데 말이죠, 지난번에 이렇게 책 낸다, 이럴 때는 뭐라고 돼 있어요? 가족의 피에 펜을 꽂아갖고 펜을 찍어서 쓴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 피라는 말이 이게 얼마나 이런 투쟁적인 국면에서는 이게 아주 뭐라고 그래야, 극한적 저는 욕이라고 봐요. 근데 지금 오늘 지금 방금 내놓은 이러한 입장문을 보면 이번에는 이제 칼을 나왔어요. 칼. 야, 이 칼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고요, 특별하게 딱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용어를. 그런데 본인이 칼에 찔렸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칼에 찔리고 상처가 났다, 이 얘기는 결국 검찰의 수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불법이라는 건 불법이고 부적절하다. 여전히 검찰 수사에 대한 분노가 살아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조국이 장관도 민정수석도 서울대 교수도 할 만큼 인격적 수양이 안 돼 있다. 저는 그렇게 그거를 반증하는 결정적 증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난달 30일에도 말이죠. 이 책을 쓴 것은 제가 정치활동을 하기 위함도 아니고 현재의 정치 과정에 개입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고위공직자로서 정무적 도의적 책임을 무제한으로 질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동시에 검찰이라는 살아있는 권력의 폭주와 권한남용을 비판하고 경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정무적 조의적 책임을 무제한진다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법률적 책임진다는 소리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조국한테 비판하는 건요. 법률적 책임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가 정무적 도의적 책임이 있어요. 어느 것 하나 작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법률적 책임 문제는 쏙 뺀 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치졸한 사람이냐 이렇게 비판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 검찰에 이 친조국의 핵심 누가 있습니까? 진해원이가 있잖아요. 동부지검. 이 진해원이 이런 사람 검사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진해원이가 이 6월 8일 날 페북에 이러한 조국의 시각 책을 다 읽었는데 정말 조국이 초인적 역량과 인내심에 감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서요. 아주 극찬을 하고 있고 역시 법학자 중 논문 인용 횟수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굉장히 차분하게 잘 정리되어 있다. 이 객관성도 확보되어 있다. 이러면서 말이죠. 뭐라고 그러냐면 이 대범하게 사과한 후에 조국이 인정할 것을 인정하면서 대범하게 사과를 한 후에 자신을 밟고 전진하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격적 성숙미가 아주 넘쳐 흐른다. 여기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 정도로요. 극찬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 동부지검에 있는 현직 검사다. 그러니까 이 조국이 아직도 저런 이 강성, 이 친조국 사람을 믿고 지금 함부로 말이죠. 여전히 우리 국민들의 분노에 불을 지르고 있고 조국의 시간에는 책자가 기록이다. 이게 정치지 왜 기록입니까? 책략이 아닌 토로다? 무슨 토로예요? 책략이죠. 이 본인이 그러니까 이 반대로 논리를 진술하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속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가 반박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는 여기에 국민의힘 D-2일입니다. 이제 자고 나면 6월 10일입니다. 그래서 8일, 9일 이틀간에 걸쳐서 7일, 8일 이틀간에 걸쳐서 모바일 투표를 했고요. 9일, 10일간에는 ARS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론조사를 보면 지난번에 모바일 투표할 때도 기록이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오늘 하루 이 ARS 투표를 했는데요. 여전히 최고의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42.3%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최근 10년간 기록 완전히 갈아치운 겁니다. 2014년도에 김무성, 서청원, 양강구도일 때 31.7. 근데 이번은 아직 내일까지 진행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요, 이 내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한 50%가 조금 미달하지 않을까. 지금 언론에서는 50% 넘길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많이 표명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제까지 한 게 36% 정도 됐지 않습니까? 38%요. 오늘 이제 42%대요. 그러니까 한 4, 5% 올라갔거든요. 이걸 보면 50%가 더 올라가면 한 7, 8%가 더 투표를 해야 되는데 어제하고 오늘하고 그 증가율을 보면 50%는 이루기가 어려울 것이다. 저는 일단 그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지금 이제 D-1이다 보니까 지금 이준석을 견제하는 이 견제구는 주로 나경원 그리고 주호영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는요. 이 쿠키 뉴스 이래로 한길 리서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48.2가 이준석, 나경원은 16.9, 주호영은 7.1입니다. 그래서 이 후발 2등, 3등이 지금 이준석을 굉장히 견제하고 있어요. 견제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주호영 의원이 오늘 후보가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요. 그리고 이 언론에 출연해서 한 얘기가 뭐냐?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당 대표가 된다면 윤 총장 입당 문제는 뭐라고 그럴까요? 이준석 후보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대답을 했어요. 오늘 윤 총장이 무슨 파렴치 범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입당을 막을 방법이 없다. 만약 입당한다고 한다면 요 얘기를 말이죠. 주호영 후보가 페북을 통해서 상당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왜 대답을 저런 식으로 하냐. 그냥 입당을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만 해도 충분한데 굳이 저렇게 파렴치 범죄 뭐 등등 막을 방법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보면 굉장히 경솔하다. 그래서 이 경솔한 언행에 대해서 우리 당원들이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이렇게 경솔한 실수를 자꾸 하다 보면 대표가 만약에 된다면 당 지지율이 폭락하고 당의 혼란을 빠뜨릴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경솔한 언행 때문에 당 대표가 됐을 때 내년 대선을 안정감 있게 치를 수 있겠느냐, 이런 비판을 내놓았고요. 그리고 주호영 의원, 어제는 이제 김태흠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이번 당 대표 선거와 관련해서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리고 이 김무성 전 대표, 이런 분들이 개입하고 있는데 개입하지 마라, 직격탄을 날렸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이 주호영 의원이 김무성 대표의 개입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상당히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표상으로 보면 1강, 1중, 1약 이렇게 되고요. 그것도 약을 3명으로 보면 약한 사람들 중에서 보면 다시 또 나눠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오늘 제가 여러분께 분석해 드렸지만은 언론에서도 나경원과 이준석의 눈물 레이스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걸 보고 이준석 최고가 이 후보가, 나경원 이 후보가 흘리는 눈물은 개인적인 그런 눈물이고, 본인이 흘리는 눈물은 이제 국가적인 이런 불상사를 입은 천안함 유족을 위한 눈물이기 때문에 두 눈물을 똑같이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분이 나쁘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 사건과 관련해서요, 이 조상호 변호사, 즉 민주당의 전 부대변인이 이 천안함 사건은 바로 함장이 수장시킨 것이다, 장변들 이렇게 해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결국은 송영길 대표가 사과를 했고, 유족회 회장 최원일 함장이 결국은 당에 찾아가서 이 정식 사과도 요청하고, 그리고 장병들은요 끝까지 가겠다, 제명하라, 유가족 장병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변호사가 이 사과를 하긴 했지만은요, 그건 진정성이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제명 조치를 지금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북한 관련 뉴스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박지원 원장이 오늘 열린 국회 정보위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몇 가지 얘기했어요. 하나는 바로 뭐냐, 이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해서 남북 간에는 의미 있는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의미 있는 소통이 뭐냐,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꿈에도 소원은 바로 내년 대통령 선거 전까지는 반드시, 그러니까 이제 올 겨울에 해야 되겠죠. 겨울 전까지는 남북 정상회담을 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남북 정상회담, 사실 회담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에 남북 정상회담 3번이나 열리는데 이행되고 있는 거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의 쇼에 불과하잖아요. 이 쇼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의미 있는 소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의미 있는 소통의 내용이 뭐가 될 것이냐, 그리고 지금 그리고 이 의미 있는 소통 중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것은요, 국정원과 통전부 간에 있는 이 채널 계속해서 가동되고 있다,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박지원 원장이 미국에 가서 뉴욕을 거치는데, 뉴욕에서 주 유엔 북한 대표부를 만날 것이다, 절대 그러지 않는다, 이 이유는 바로 통전부와 국정원 간에 핫라인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런 보도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간 거는요, 본인이 뉴욕에서 교민회장하고 하여튼 뉴욕이 본인의 제2의 고향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이제 국정원장까지 했으니 나만큼 출세할 사람이 있느냐, 자랑 삼아서 갔겠죠. 그걸 갖다가 공식적으로 무슨 유엔 대표 만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박지원 원장이 이렇게 정상회담을 전후해서 남북 간에 의미 있는 소통이 있다는 것을 이제 밝혔다는 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요, 김여정이나 최선희, 외무성 대변인,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향후에 이 한미 미사일 지침이나 한미 정상회담에서 거론된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서 공격적 평가를 낼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면서 북한은 지금 현재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통과에 대해서 미국과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하는 순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상황을 말이죠, 굉장히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미국하고 잘만 하면 실무 접촉도 되고, 또 이 미국 간의 정상회담도 될 수 있는 지금 기본 바퀴는 굴러갈 수 있다, 이런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당 제1비서 자리가 신설이 됐는데, 이 당의 제1비서, 거기에는 이제 조영원이가 임명될 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2인자 역할은
김여정이가 할 것이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미국에 있는 북한 전문 매체인 노스코리아 뉴스, NK 뉴스가 있어요. 여기에서 상당히 의미심장한 지금 뉴스를 하나 보도를 했습니다. 바로 오늘 뭐냐면요. 최근에 김정은이가 이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걸 보면 몸이 상당히 전에 비해 체중이 많이 급격히 빠진 그런 이 화면이 나왔고요. 두 번째로는 이 오른쪽에 시계를 타고 있는데요. 이 손목에 찬 시계를 보면 이 스위스제 IWC인데 이 시계 줄이 말이죠. 작년도부터 쭉 분석을 해 보니까 굉장히 딱 차게 좀 시계줄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겁니다. 손목에 꽉 차게 차고 꽉 조여서 차고 있는데 이 조임을 보면 이 끈이 나오는 걸 보면 알잖아요. 이 조임을 보면 이 팔목이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체중 감량으로는 보기는 어렵고 뭔가 건강에 이상이 있다. 그래서 현재는 약 140kg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얘기는 집권 8년간 연평균 6, 7kg씩 체중이 늘어왔는데 최근에 바로 엊그제 노동당 정치국 회의할 때 보면 지금 체중이 굉장히 지금 빠져 있다. 그래서 평소에 당뇨, 고혈압 이런 성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데 이러한 질환이 또 가족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급격한 체중 변화는 건강 이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의학계에서는요, 당뇨 합병증이나 또 이로 인해 수반되는 갑상선 중독증에 걸릴 경우에는 체중이 급격히 급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체중 감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 정보당국에서는 민감하게 보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한미 그리고 다른 선진국들도요, 이러한 뉴스를 쭉 보면서 결국은 굉장히 예의주시한다. 그래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지만은 작년 4월에도요, 이 김정은이 건강 때 나름대로 가장 정확하게 평가하고 또 예측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 김정은이 건강 문제 다시 보도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정은 건강 문제도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 편안히 주무시고요. 이 알람을 설정해서 제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